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통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통, 물류, 온라인, 투자 글로벌 각 분야에 20년 이상 된 전문가들하고 모셔갖고요, 대담 코너를 하기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 1회 방송으로서요, 우리나라의 물류센터 운영 구축 20여 년 하면서 대한통운부터 국제 특성회사에 지금 경험을 하시고 지금 회사 대표로 계시는 우리 송명훈 이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박수 쳐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담에 참여하게 된 송명훈입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다양한 얘기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 아크릴로 칸막이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안 했으니까 양해 바라면서요. 서로 얼굴은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얘기 할 테니까요. 또 만약에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밑에다가 댓글 Q&A 주시면요. 계속 다음 방송에서 다양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마 두 가지 갖고 왔습니다. 지금 물류센터를 지금 이제 주목돼 갖고 구축을 하려면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갖다 오픈했을 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 두 번째 테마는요. 실제 물류센터를 셋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오래 경험하셨고 아마 전국도 다니셨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도 다니셨죠? 네, 해외도 몇 군데 다니긴 했었고요. 네. 국내에서 뭐 지역별로 거점으로 들어가 있는 센터, 아니면 뭐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센터에 대한 셋업이나 네. 오픈,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많은 경험을 좀 진행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시대 되다 보니까 직업방송 때문에 그냥 우리 물동량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 풀프네트라든가 운영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온라인 시장도 작년에 161조 원까지 지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의 기능 규모, 중요해진 얘기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 송 이사님, 신규센터 네. 오픈할 때 중요한 네. 키워드가 있지 않나요? 우선 신규센터 오픈을 할 때 뭐 결정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이 센터 위치를 잡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고객사가 어떤 물량의 위주로 움직이는 고객사인지 아니면 제품이 생산되는 거점에 따라서 센터 위치를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사는 중국이나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고객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센터의 지역은 인천 지역에 있는 게 더 유리할 테고, 내수 위주로 가는 고객사이고 뭐 제품 생산이 진천이나 오창 같은 경우에 있는 네. 곳이다라고 한다면 물류 운영의 거점은 용인 지역에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내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많다 보니까 하루만 중심하면 인천하면 부산이 될 거고 그러니까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도, 인천 쪽에 몰려 있어야겠죠. 네네. 맞아요. 그 도로도 가까워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센터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영 프로세스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운영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은 운영하는 고객사가 어떤 물성의 제품을 취급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네. 운영 프로세스는 굉장히 다변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루에 100건이 출고가 되는 고객사하고, 5,000건이 출고가 되는 고객사하고는 당연히 운영 프로세스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네. 어떤 고객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맞아요. 센터 캐파에 맞춰서 운영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 자동화가 그렇죠.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뉴얼로 그렇죠. 출고 작업을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죠. 다 상온 상품이 괜찮지만은 저온, 냉장, 냉도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겠죠. 그렇죠? 네네, 센터 그렇습니다. 운영 방법도 다양하고요. 네. 아무래도 운영 프로세스에 따라가지고 그 작업을 진행하는 구성원들의 생산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생산성이 얼마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 고객사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운영 프로세스는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좀 제가 질문하는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KPI를 좀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한국과 국내에 지금 경험하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KPI? 기본적으로 KPI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고객사분들께서는 그 KPI를 적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는 계세요. 네. 그런데 이 KPI를 적용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 좀 흐리멍텅한
약간 좀 경계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물량이 작은 좀 소규모의 고객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KPI 자체를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규모가 좀 큰 대형 고객사라고 하더라도 좀 KPI에 대한 기준이나 적용되는 범위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물류센터를 이제 운영하려면 이제 휴먼 리소스죠. 사람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 대해서 이제 1인당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국내에 보면은 이제 이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우선적으로 현재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부분은 근무 경력이 오래되신 분 위주로 돼서 맨파워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A라는 사람이 일을 했을 때랑 B라는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생산성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프로세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투입이 되더라도 동일한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산성을 규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프로세스가 좀 너무 너프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느슨하다라고 한다면 이 생산성의 차이가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력에 대해서 인력의 위주로 가는 구조가 되면은 센터의 안정성은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여담을 저도 한 20년 전에 이제 일본에 있을 때 물류센터 통폐합 거점을 다 해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프레시맨 신참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현장 같은 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KPI를 얻었던 코칭도 좀 해줘야 되고 코치하고 어느 정도 이제 현장에 능력이 되면은 또 이제 배치를 또 재배치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잘하면 작업 능력이 있으면 또 매니저급으로도 올려줄 거고 이런 게 이제 계속 한국도 필요하죠. 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작업 행위에 따라서 피커나 아니면 포장이나 검수단으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관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관리자냐 관리자가 아니냐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직급에 대한 체계를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가장 좀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의 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거든요. 관리자 한 명이 10명 이상의 사람을 현장에서 컨트롤하기는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5명 언더로 인원을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 관리자 인원이 포지션이 너무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 근무를 하는 인원은 많은데 관리자가 적어서 이 관리의 포인트를 벗어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소장님 물류 현장에서 역시 센터장 역할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센터장의 역할은 센터에 대한 운영 살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센터장이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센터의 리스크로 이 부분이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디테일하게 운영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2개 중에 이제 전반 얘기했고요. 항상 보면 이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물류 현장이 자동화, 무인화, 로봇화가 돼갖고 뭐 4차 산업혁명에 융합하는 건 맞는데 역시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 센터를 운영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센터장의 역할하고 거기에 이제 인원들 이게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0여 오랜 동안 하시면서 보니까 이 운영할 때 좀 필요한 내용 좀 있지 않나요? 우선적으로 센터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센터에서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쉬운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비용적으로 얼마가 준다,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라는 부분을 표현을 해줘야 경영진한테 어그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일을 잘한다고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 원가 절감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 부분을 가장 먼저 들어가기는 하는데 과연 이 원가 절감이 실질적으로 고객사들한테 아니면 지금 우리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가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100% 반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비용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최고 CEO하고 이제 톱다운 방식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항상 결론을 먼저 얘기해줘야 되고, 네네네. 비용 문제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인프라 투자하면은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해서 수익 구조가 언제 나오는지 명확히 해줘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같은 경우 이제 비용이 너무 중요한 게 맞는 것이죠.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원가 절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원가 절감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가장 개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기에 편한 구조인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제가 한번 같이 보충하면요. 네네. 자,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 물류센터 부동산이 너무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외곽 디자인 기능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 있는 인력이거든요. 네네네. 인력이 작업하기 좋은, 옛날 같으면은 진짜 어떤 피킹하든지 현장이 너무 춥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설이 잘 돼 있어갖고, 심지어는 샤워 시설도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이제 위생시설 다 돼 있는데, 네. 앞으로는 그 더 개선할 게 많은 주변에. 그쵸? 네, 그렇죠. 네, 우선 인프라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예. 아직 실제적인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나 고민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화장품 고객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이 화장품은 로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시스템에서 로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에서는 로또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물류센터에 로또 관리에 대한 부분 관리를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데 고객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작업으로 매뉴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이렇게 그렇죠. 된다면 당연히 동일 시간에 뺏기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비용은 좀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원래 문제는 WMS에서 이 부분을 반영을 못 해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WMS 아시잖아요. 창고 관리 시스템, 네네네.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나가면 이제 TMS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이제 TMS고, 사전에 주문받으면 이제 OMS죠. 네네네. 오대면은 이게 세 개가 이제 3박자 다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바코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조업의 바코드하고 물류 현장의 바코드가 다 다르면은 이게 수작업 또 네,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관적인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좀 네네네, 문제가 많이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럼 이제 물류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WMS만 하더라도 특집으로 할 게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좀 생략하지만은 그만큼 현장과 이제 저기 앞으로 이제 물건이 나가 그 TMS의 관계도 너무 중요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소 기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물류 비용은 물류센터 비용 따로 수배성이 아니라 토탈 총물류 비용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토탈 코트에서 어느 정도 세이빙하냐가 너무 운영 현장에서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해 갖고는 지금 이제 물류 운영에도 또 있지만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주문 수집 단계부터 시스템에서 명확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주문 수집 단계에서부터 명확하지 않은 오다로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네. 주문 수집 단계에서의 하나의 공수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현장에서 오다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시간 공수가 또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네.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주문단에서부터 최종 포장, 피킹, 출고를 하면서 배송이 들어가는 단계까지 모든 정보가 다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물류 현장 개선 사항은 이제 물류센터의 기능이라는 상품 종류라든가 센터장의 어떤 가이드라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부 방송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1부 방송은 물류센터 오픈할 때 필요한 사항, 두 번째는 지금 물류센터 운영 개선 사항은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1부를 이걸로 좀 마무리하고요. 자, 2부 방송에서는 미리 예고하겠지만은 물류센터 자동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도입의 유의사항.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선진국의 풀필멘트. 네네네. 거기와 관련해서 라스트 마일 좀 연관해서 Q&A 하면서 2부 방송을 한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1부 방송 조치밥사의 통통통 진짜 우리 송영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 주시죠. 자, 그러면 다음 2부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신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